성대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너네 성대 교목이 뭔지 알아? 성대 마크 뭔지 알지? 성대 마크가 뭔지 알아? 이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던데. 나도 옛날 잘못 알고 있겠는데 성대 마크가 물방울 아니고 은행잎이거든 그게. 어딜 봐서요? 어? 어딜 봐서 은행잎이에요? 은행잎 그러니까 성대 마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잖아. 이런 느낌으로 생겼잖아, 그지? 이게 은행잎이고 얘가 은행 꼬리야. 은행잎이야. 성균관대 교목이 그래서 은행나무거든. 은행나무야. 냄새. 은행나무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그러니까 거기도 있는데 그 성균관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목이라서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 이게 가을이 되면 냄새가 개쩔어. 가을만 되면 냄새가 개쩔어. 맨날 지나다니고 우리 학교는 그래서 벚꽃이 없어. 다 은행나무밖에. 나가면 개나리 많아. 대신 그 뒤에 그 어디지? 그 성곽길 있잖아. 무슨 공원이었는데? 모르나? 너네는? 그 뒤에 성균관대 뒤에 이렇게 성곽길이 있는데 낙산공원. 낙산공원 알아? 네. 낙산공원? 거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CC들 데이트 명소거든. 여기까지만. 지금은 촬영 중이라. 쌤 여친님께서 이제 가끔 봐요 이거를. 영상 켜져 있으면 말을 못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있는데 그 뭐지 이거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가끔 보고 싶으면 영상을 찾아본대. 유튜브에 전체 공개돼 있으니까 본대. 그래서 내 앞에서 트는 거 보여줬거든. 그래서 시겁해가지고 이제 말 조심하라. 자. 뭐 풀 거냐면요. 요거는 그냥 한번 해줄게. 213페이지에 9번 있잖아. 213페이지에 9번. 그때 내가 답은 여러분들이 내봐 이러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을까? 아니 그냥 하지 말라 그랬나? 하지 말라 그랬나? 내가 그냥 알아서 해보라고 했나? 알아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아까 했던 거랑 결은 똑같아요. 그죠? 그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 상태에서 2x 플러스 4는 0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 P알파 쪽만 적어 놓을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일 때 자, 이거 가지고 한번 계산 좀 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모든 걸 다 총동원해야지 풀려요. 총동원해야지. 근데 다 똑같은 과정이야. 자, 1번 알파랑 베타가 섞여있네. 통일을 시켜야겠죠. 뭘로? 알파로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이고 알파 베타가 4인데 자, 이 둘 중에 뭘 써서 통일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 베타로 나눠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베타분의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납득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베타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베타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4분의 알파를 쓸 수 있다는 사실 납득되십니까? 오케이? 4분의 알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알파를 대입하시면 4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납득됐니? 괜찮니? 자, 두 번째 얘가 차수가 어때요? 높아요. 그럼 차수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알파를 대입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여기다 어떻게 해요?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로 변합니다.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P알파는 4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어요. 납득되시죠? 자,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그냥 x로 바꾸라 그랬지. 그지? x로 바꾸셔서
px는 그냥 바로 2항에서 쓸게요. p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가 0이다. 그리고 이 식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함으로 어떻게 생겼겠다? 아하 a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그랬구나.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자, 얘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생겨야겠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p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px잖아 그치? 얘만 어떻게 해? 2항에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4. 자 이게 px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맞죠? 자 여기다 얼마 대입하래? 문제에서 4 대입하래. 그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대입만 하자 그치? 그럼 어떻게 돼? 16 플러스 8 플러스 4에다가 여기다 4 대입하면 빼기 2가 됩니다 맞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26이겠네요. 답이 26, 4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문제 축에 들긴 해. 왜? 한 번에 안 풀리잖아. 그지?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의 총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풀려요. 이런 문제들은. 안 풀릴 수가 없어.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요런 류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 91번 218페이지에 91번 자, 요건 참고로 요걸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저기 나와 있어요. 앞에 시너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인생 끝날 뻔했어. 자 91번 한번 봐볼게요. 91번 자 91번이 누가 봐도 개 짜증나죠 그죠? 왜 짜증나는 이유가 뭐야? 1번 알파 베타까지는 똑같은데 가에서 뭐라 그랬어? f 알파 세제곱으로 시작했어 맞지? 그러면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선생님 이거 그냥 x로 바꾸면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거 통일만 시킨 다음에 뭐 fx 세제곱은 뭐 뭐시기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얘가 몇 차식이야? fx 세제곱으로 두면 이거 6차식이잖아 그치? 6차식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나도 못해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차수가 너무 높지? 어떻게? 낮추면 돼 똑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면에 뭘 곱해? 알파를 곱해 왜냐면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됩니다 맞죠?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거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4알파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납득되십니까? 납득되죠? 요 알파 제곱 대신에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밖에 없잖아 그지? 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식 f 알파 세제곱의 차수를 낮춰서 써보면 알파 세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4알파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어 맞지? f 4알파 마이너스 3은 그 다음에 뭐야 4베타 플러스 7 플러스 알파 베타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일 거야 맞니? 납득되니? 자 당연히 얘는 그러면 볼 필요도 없죠 얼마로 바꾸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죠? 얘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요 얘를 써야 되겠어 얘를 써야 되겠어 앞쪽이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쪽을 이용해서 바꿔보면 베타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알파가 됩니다 맞죠? 계산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4알파만 남아요 상수항이 다 날라가요 계산해보면 그래 그지?
같이 해줘? 필요 없지? 마이너스 4 더하기 7 빼기 3이면 0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써져요. 반대쪽도 똑같이 써질 테니까 여기까지만 쓸게. 알겠지? 여기까지 써놨으면 이제 뭘 바꿀 수 있어? 이제는 알파를 x로 바꾸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f 4x-3은 마이너스 4x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뭔 짓을 하시면 돼요? 이항하시면 f 4x-3이 플러스 4x가 자 그냥 바로 적을게. 이제 는 0 없이 얘가 두근이 뭐랑 뭐인?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니까 a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꼴로 생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납득되십니까? 죽어라 했었죠 방금 전까지.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fx니까 4x는 이항합시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납득되시죠? 그럼 이제 다조건으로 한번 가볼게. A를 모르니까 뭐 하나 알려줬을 거야 조건에서. 맞지? 자 다조건으로 가볼게. 다해서 뭐라 그랬냐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라 그랬으니까 f1이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죠.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맞죠? 근데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fx가 아닌데요. 그죠? 저희가 찾은 게 fx가 아니라 f4x-3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fx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쓰면? 공수 투내용을 쓰면 찾을 수 있어요. 역함수 합성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수 2를 아직 안 배우셨죠? 그죠? 교과 과정이 없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까지 물어봤을 때 fx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 문제는. 알겠지? 아니면 뭐 안타까운 거지. 그럼 너네 말고 다 틀릴 거야. 그지? 일단 대부분은 틀려. 자, 여기서 역함수를 합성할 거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근데 우리 알려준 게 뭐야? f1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를 얼마로 만들어 보면 되겠어? 1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돼? 1이요.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f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야겠지. 그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게 얼마래요? 4래요. 맞습니까?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돼. 맞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납득되니? 여기까지밖에 못 알아내 여러분들은. 오케이? fx가 뭔지 몰라.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f-1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그럼 똑같아. 그냥 얘만 얼마로 만들면 돼? 마이너스 1로 만들면 돼. 맞지?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어?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아세요? 그냥 너는 마이너스 1로, 여러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1로 놓고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당연히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f-1이 될 거고. 맞지? 여기다가도 얼마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f-1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가끔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서는 fx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f 뭐 ax 플러스 b 이런 거밖에 못 찾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오케이? 그럴 때 그냥 쫄지 마. 대부분 문제들에서 대입만으로 풀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그런 것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굳이 fx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건 교육과정 밖이야. 자, 그 다음에 92번은 이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해볼까? 네. 그래. 보자. 자, 보시는 거.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Z야. 자,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표시하면 되겠어? Z 바이. 맞죠? 혈렉은. 자, 두 번째. FZ가 마이너스 4 Z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래. 맞지? 자, 그러면 가급적 우리 얘 뭘로 통일시켜주면 좋겠어? Z 바 대신에 Z로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Z 바 대신에 Z로 통일시켜야 되니까요. 아, 이거 또 근거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긴 한데요. 그냥 이건 순서의 차이일 뿐이긴 한데. 오케이? 나라면 여기서 일단 얘 뭐부터 떨군 다음에 차수부터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면 얘를 뭐 예를 들면 Z 더하기 Z 바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죠? 그다음에 Z 바는 얼마예요? 이 또한 2분의 1이죠. 그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죠? 뭐 예를 들면 2분의 1 빼기 Z를 다시 세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귀찮잖아. 그냥 미리 차수부터 떨어뜨려 놓고 계산을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차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Z바를 대입해야겠죠. 그죠? Z바 대입하시면 이 Z바의 제곱이 Z바 마이너스 1로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맞죠? 자, 당연히 양면에 뭘 곱해? Z바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Z바를 곱해버리면 이 Z바의 세제곱이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가 되고요. 맞죠? 자, Z바 그냥 2로 곱할까? 왜냐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4Z바의 세제곱이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뭐 안 곱하셔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2Z바의 제곱이 뭐야? Z바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Z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대입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Z바 분의 1로 변해요. 모양이 정말 깔끔해졌네. 그치? 여러분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ZZ바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양면 Z바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네. 얘를 2Z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계산해보시면 돼요. 그냥. 자, 나 FZ바가 마이너스 2Z 세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 1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반쯤 찍으셔도 좋아요.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어. 이 문제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한 1분 남았어. 그럼 그냥 A씨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찍고 푸셔도 무관해요. 아시겠죠? 네. 시간이 없으면. 근데 시간이 있으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얘도 똑같이 뭘 낮춰? 차수를 낮춰. 자, 그럼 이거 어차피 그냥 얘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Z 바 대신에 Z로 바꿔도 괜찮잖아.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Z 세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Z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 Z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Z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요거 해보면 플러스 2분의 1 Z랑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양면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맞지? 자, 그러면 2분의 1 날라가고 뭐가 돼? 그냥 Z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Z분의 1이 돼. 아, 얘랑 결국 어때? 결과가 똑같네. 그지? 그냥 니들 계산 좀 더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야. 양아치게요. 뭐 어떻게 시키면 돼요? 자, EZ 그래서 얘도 EZ 바가 돼요. 맞습니까? 나도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똑같아요. 알파 베타가 뭘로만 바뀐 거야? Z랑 Z 바로만 바뀐 거야. 맞지? 어떻게 하시면 돼? X로 바꾸셔서 fx는 2x로 놓으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항해서 fx 마이너스 2x가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겠다? 아하! 제어야 되니까 a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생겨야 되겠다. 맞지? 맞죠? 자, 2항 양변이 얼마 되기? 다 해서 f0이 3이라고 했으므로 x에다 0 되기. 자, 뒤에 날라가고 a가 얼마가 돼? 3 되겠지. 맞지? 끝입니다. fx가 뭔지 다 알아내셨네요. 그죠? 여기다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3 대입하시면 답 나와요. 답은 여러분이 보여보세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냐, 간단하냐, 그냥 대놓고 줬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9번은 지우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이번 시간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여기는 없구나. 근데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만점도전은 안 시키는데 그죠? 딱 하나만 해볼게요. 딱 하나만. 이건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225페이지에 117번 한번 봅시다. 117번. 이 문제가 되게 웃기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요 위에 주어진 조건도 어렵고 밑에 박스도 어렵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웃긴 게 위에 반절을 떼서 용문고에서 기출로 냈고 밑에 반절을 떼서 개성고에서 기출로 냈어.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거 되게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서 한 번만 해볼게. 알겠지? 몇 번이야? 29번이야. 이 정도면 킬러야 그냥. 알겠지? 다음 해볼게. 두 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3b는 0에 얘 두 근이 알파 베타, 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어느 정도 A, B에 관한 조건을 찾은 다음에 가나로 한번 넘어가 보자. 알겠지? 자, 뭘 써야 될 것 같아?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니까 근거계수의 관계를 써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근거계수의 관계 한번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습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 자, 두 번째 밑에 것도 한번 근거계수의 관계를 써볼까? 알파 플러스 그냥 합이니까 바로 정리해서 적을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이게 몇 A? 마이너스 3A입니다. 맞습니까? 납득?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 위에서 마이너스 A였지? 그지? 마이너스 A로 봅시다. 오케이? 자, 넘기면 2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요. 맞습니까?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연립반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얘네들의 곱합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오케이? 자,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3B야. 맞니? 나도 되니? 자, 그럼 물론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하셔서 쓰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약간 좀 우리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대입해서 풀기로 했지? 그지?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잖아. 그지?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자고?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이 식에다가 얼마 집어넣자고?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똑같다고. 맞지? 설명해줬잖아. 그지? 난 이렇게 계산할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예요. 맞습니까?
근데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b가 됩니다. 맞습니까? 8 플러스 b가 3b랑 똑같대. 아, 이항시키면 8은 2b니까 b가 얼마가 돼? b가 4가 되겠다. 납득되시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 뭔지는 다 알아냈어. 맞지? 자, 이 방정식은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으로 알아냈어요. 요거 계산한 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다 조금 써먹어야 돼서. 아니다. 그냥 이거 편하자. 자, 이 상태에서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은 양수래. 이건 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나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장 단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단순 무식하게 푸는 방법. L부터 해보는 거야. 그치? n이 무슨 수야? 자연수지.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설마 87쯤 나오겠니? 최소값이? 아니겠죠. 그죠? 익히야 뭐 10몇 정도까지 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정말 많이 가봤자 20대에서 나올 거야. 맞지? 최소값이 20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대를 넘어간 적이 없어. 막 30몇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까짓 거 선생님 그냥 20 몇 개 해보죠. 라고 해도 얘는 생각보다 금방 풀립니다. 왜냐면 얘 답이 6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거는 너무 단순 무식하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치? 지금 여기서 내가 그 풀이를 해주진 않을게. 알겠지? 아마 내 기억으로는 여기 뒤에 달려있는 해설에 달려있는 풀이가 그 풀일 거예요.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해보는 거. 오케이? 그건 하지 않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 알파 베타가 뭐의 근이야? 뭐의 근이야? 이 2차식의 근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n이 얼마든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래도 몇 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라는 것 정도는 내가 주구장창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이렇게 넣고 풀었어.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그냥 1차식으로 놓고 풀어보자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1차식이 될 거 아니야. 다만 이 개수는 알아 몰라. 그것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그지? 그래서 C랑 D로 놓고 풀겠다 이거. 나도 되니? 자, 그러면 베타의 n제곱도 당연히 뭐가 돼요? C 베타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나도 되시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좌변은 C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D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나도 되시죠? 자, 우변은 뭐가 돼요?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은 뭐가 되겠어? 여기 양면에 뭐 곱하면 돼? 알파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C 알파 제곱 플러스 D 알파인디. 맞죠? 뭐만 떨어뜨리면 돼. 뭐만 떨어뜨리면 얘도 1차로 바꿀 수 있어. 알파 제곱만 1차로 떨어뜨리면 되잖아. 그지? 그럼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지. 맞지? 대입 해봅시다. 오케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C 알파 마이너스 4C 플러스 D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 거고요. 맞죠? 계산 제대로 한 거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만 해주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우자. 2C 플러스 D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산한 거야. 그지?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얘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라. 맞지? 자, 그럼 당연히 베타 n 플러스 1도 똑같이 2c 플러스 d 베타 마이너스 4c로 계산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잖아. 맞지?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돼? 또 똑같이 2c 플러스 d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c 이렇게 적힐 것 같습니다. 납득 되십니까?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사실 알 수 있죠? 여기서 2요. 그죠? 그래서 얘가 2구나. 얘도 2구나. 맞지? 자, 이거 정리해서 써볼게. 2c 플러스 2d는 맞죠? 자, 여기는 4c니까 마이너스 4c 플러스 2d가 될 것 같습니다. 납득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d가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c가 무슨, 그러면 c가 얼마여야 돼? 이게 성립하려면. 그치, c가 0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 되니? c가 0이야. 아, 알파의 n제곱이 뭐만 남아야 돼? 상수만 남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조건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수 한 번만 떨어뜨려 봅시다. 알파 세제곱만 찾아보면. 세제곱, 네제곱까지 손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지. 그지? 세제곱 한번 찾아볼까? 알파, 양변에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뭐가 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돼요. 맞습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돼요. 계산은 그렇게 되겠지. 맞지? 아, 세제곱하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8이 됐어. 알파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지. 얘가 성립하려면 상수가 되면 된다고요. 맞죠? 얼마면? 아, n이 3이면 밑에 나가 성립을 하겠구나. 뭔 말인지 납득되니? 납득되니?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3은 답이 아니에요. 왜요? 요거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 얘가 n이 3이면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베타의 세제곱도 얼마 됐어? 마이너스 8이지. 더하면 음수라서 가족권 때문에 3은 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나만 있으면 참고로 3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족권까지 만족하는 놈은 얼마겠어? 그냥 6제곱하면 얘가 얼마야? 64지. 그지? 6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이렇게 푸는 게 내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풀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그대로 내기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애들은 조건을,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왜 어렵냐면 앞에 반 뒤에 반 둘 다 어려워서 그래. 그지? 그럼 이런 걸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이만큼만 구해봐 라든지,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가지고 실제로 용문고 시험에 나온 거 여기까지만 써놓고 야 여기서 얘가 알파 베타가 근이고 얘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근이거든. 야 A, B만 구해봐. 이거 물어봤고요. 오케이? 개성에서는요 A, B를 다 알려준 상태로 A, B를 다 알려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했어.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야 여기서 가나가 이거거든. 가도 없었을 거야 아마. 가를 없애버렸을 거야. 요렇게 준 다음에 요게 성립하는 가장 작은 애들 찾아봐.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어. 다 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도 우리가 봐야 돼. 왜? 특히나 여기도 여기인데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정말 봐놓으셔야 되는 게 킬러 문항에 한 반 정도를 떼다가 조건을 그 문제를 풀면서 구해야 될 것들을 그냥 던져준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뭐 어떤 부분을 주고 어떤 부분을 구하라 그럴지 나도 모른다고. 그지? 그러면 이 문제 전체를 풀 줄은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눈으로는 봐놓으셔야 돼.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그죠? 어차피 여러분 수능 봐야 되잖아. 그지? 자, 요게 29번 문항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요거 앞에 찾아보시면 요거 반 빼놓은 문제 찾을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뭐 펄시너지 조금 보고 펄시너지 조금 보고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